자, 뭐 인사 뭐 이런 거 다 생략하고 그냥 바로 고고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컴파운드에 대해서 제가 이게 생각날 때 빨리 딱 이 브리핑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영상 찍을 시간을 놓칠 것 같아서 그냥 광택 돌리는 김에 아, 생각난 김에 오늘 영상 찍어야 되겠다 하고 그냥 바로 시작합니다. 자, 요거는 지금 컴파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뭐 어떻게 드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 핵심 원료나 뭐 어떤 뭐 배합비나 이런 거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그 컴파운드 제조 회사마다 사용하는 이 알루미나 파우더도 다 다르고 뭐 핵심은 그거잖아요. 컴파운드 핵심은 이 파우더 가루예요. 알루미나. 이 산화 알루미나가 어떤 것들이 어떤 정제 형태를 거쳐서 들어갔냐에 따라서 이 연마의 성질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. 그 회사마다 이제 특징이 있겠죠. 근데 이 알루미나가 예전에는 뭐 지금도 이제 구운 알루미나를 쓰긴 하는데 조금 다양한 형태의 알루미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. 예전에는 그냥 육룡 알루미나라 그래서 초고온에서 그냥 구워가지고 이제 부신 걸 썼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입자 자체에 균일함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. 그리고 입자 자체의 균일함과 그 경도 자체도 이제 딱 맞추기가 힘들다 보니까 약간 불규칙적인 컴파운드가 생성되는 게 과거의 모델이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파우더 자체가 잘 정제된 것들 그리고 이제 그 회사의 입맛에 맞는 파우더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그 특성들이 굉장히 달라요. 그래서 뭐 딱히 이 컴파운드가 뭐 어떻다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어요.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, 무조건 이 초심에서 시작을 할 때에는 컴파운드는 연마 딱 그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. 그 이외에 부가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절대 생각도 하지 마세요. 뭐가 있을까요? 뭐 레진, 뭐 실리콘 왁스 뭐 이런 종류나 어떤 화학적인 뭐 반응을 일으킨다든지 어떤 뭐 이 물리적인 거 말고 별도의 이 연마의 이외의 것들은 부가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. 오로지 이 알루미나가 이 도장면을 긁고 지나가는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컴파운드는 무조건 연마다. 이외에 뭐 도장이 늘어나고 뭐 줄어들고에 대한 이런 것들은 그 나중 문제예요. 왜냐하면 우리가 뭐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. 저도 이제 제3자로 이렇게 보다 보면 사칙 연산을 못 하는데 2차 방정식이 먼저 막 들어가고 있어. 말이 안 되죠. 사칙 연산, 이 수학이라는 개념의 사칙 연산의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지 그 이후의 과정들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. 마찬가지예요. 이 광택이라는 거는 연마의 기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외의 것들을 여기다 주입을 시켜버리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광택이 돼버려요. 그래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물을 딱 순수하게 연마만 놓고 그 과정을 봐야지 그 외에 연마 이외에 뭐 부가적인 기능을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처음부터 막 하다 보면 이 제품 저 제품 다 써봐도 잘 느낌이 안 올 거예요. 그래서 반드시 광택은 연마 딱 그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그 컴파운드를 컨택해서 쓰는 거예요. 얼마나 많아요. 뭐 수입 제품도 많고 국산에서 생산 제품 되는 제품들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데 이 내가 사용하는 그 여건에 따라서 본인들이 이제 컴파운드를 선택할 때 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조회사에서 나오는 시리즈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세팅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. 예를 들면 뭐 제가 루페스를 가장 많이 쓰니까 루페스 하는 거예요. 루페스의 시리즈 루페스 뭐 듀얼 액션이든 뭐 기어 액션이든 장비 하나에 그 패드에 그 회사에서 출시하는 컴파운드의 설명서를 보고 이 뭐 몇 그릿짜리의 데미지를 뭐 할 수 있는 컴파운드가 1번이다. 그 패드의 1번에 이 1번 컴파운드를 썼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고 뭐 노란 했을 때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 돼요.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거를 제조할 때 이미 데이터 값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출시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그 데이터 값이 어느 정도 내가
효과를 느끼게 돼요. 그 다음이 이제 응용이라는 거죠. 이 회사 것과 이 회사 것을 짬뽕을 했을 때, 컴파운드 섞는 게 아니에요. 뭐 패드와 이 회사의 컴파운드를 썼을 때 어떤 하이브리드 패드와 여기에 이제 뭐 어떤 뭐 이런 순수 뭐 파쇄형 연마제를 뭐 조합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.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순수하게 연마의 과정에 그 회사의 시리즈를 딱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내 몸에 익힌 다음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면 금방 익히게 돼 있어요. 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 막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. 아마 전문가들도 막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. 뭐 어떻게 해서 뭐 컴파운드를 뿌려가지고 몇 센치에다가 뭐 몇 방향에다가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머릿속에는 연마만 생각하세요. 그리고 제가 지금 뒤에 조명을 켜놓은 이유는 광택을 할 때에는 형광등에다가 하면 빵점이에요. 형광등 조명을 켜놓고 하는 광택은 내가 이 도장면을 읽을 수가 없어요. 내가 어느 정도만 그냥 대충 쳐도 수월이나 아니면 이 미세한 어떤 데미지들은 보이지가 않아요. 그래서 형광등에서 찍은 차량들을 보면 굉장히 다 반짝반짝거려요. 근데 일반 뭐 830이나 COB 조명을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달아놓고 이런 것들을 달아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미세한 것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도장면이 다 보여요. 그리고 지금 이제 촬영 중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 스탠드 조명을 켤 때는 주변 광원을 줄입니다. 그래야지 상대적으로 여기에 더 집중되는 조명의 반사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도장면을 읽기가 편해요. 자, 이게 이제 기본이고, 자, 뭐 컴파운드는 더 제가 뭐 컴파운드에 막 되게 많이 설명을 드리려는데 자꾸 제조회사가 끼는 이게 뭔가 특정 제조회사를 자꾸 끼는 느낌이 들어서 그걸 안 하려고 그냥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뭐 알루미나는 다 알고 그게 뭐 석유계에 이제 어떤 오일 배합으로 해서 뭐 이 잘 섞여야 되니까 또 이제 잘 섞이는 또 약을 집어넣는 거고 이래서 이제 막 희석해서 하는 게 이제 그 연마제 이제 복합물이에요. 예, 그게 이제 연마제고. 자, 우리가 이제 패드를 사용해서 이제 뭐 강택을 계속 하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죠. 무조건 연마라고. 자, 근데 처음에 이론과 다른 형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. 어떤 경우냐면 제가 이걸 좀 만들려고 해도 잘 안 만들어져요. 화면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이네. 이렇게 뿌옇게 된 거 보이죠? 자, 광택을 돌리다 보면 잔여물들이 이렇게 남아요. 근데 우리가 뭐 교육을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약을 다 태우라고 하잖아요. 여기 물음표 좀 많이 찍을 거. 뭐 자꾸 태우라는 거. 뭘 태워? 불로 태워? 뭘로 태워? 뭐 자꾸 태우래요. 이 태우라는 말이 뭐냐면 이 가루가 완전히 뭐 파쇄형 연마제일 경우 파쇄가 다 되도록 다 파쇄를 시켜서 분산을 시키라 이 얘기예요. 이걸 뭐 열을 올려가지고 뭐 태운다 뭐 이거는 말이 안 맞고요.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구사를 해야 되냐면 열이 많이 오르지 않는 그리고 그 열이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최적의 연마 값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. 열이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한테는 불리해져요. 왜냐하면 이 도장이나 이 철판의 특성상 열의 변형이 일어나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과도하게 막 돌리다가 50도 막 60도까지 올라가요. 도장면이.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철판은 늘어나요. 도장도 부풀게 돼 있어요. 그러면 다시 쿨링이 됐어. 시원해졌어. 도장이. 그럼 다시 가라앉겠죠. 좁아지겠죠. 자,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나 분명 여기 돌린 것 같은데 지나와 보면 다시 나타나 있는 미세한 스월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자국들이 가끔 보일 경우가 있어요. 이거는 열 변형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. 그리고 가끔 컴파운드에 여러분들이 뭐 탈지를 했는데 다시 일어났다 뭐 없댔다 하는 것도 열 현상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죠? 아무튼 이 잔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. 태운다. 자, 패드에 처음에 이제 뿌려서 막 한 20번 정도 뿌렸어요. 그러면 패드를 내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이 안쪽 부분이 촉촉해요. 자, 이 촉촉한 건 뭐냐 하면
연마제는 알루미늄 가루는 분산되고 아니면 뭐 여기 박혔거나 해서 어찌 됐던 여기에 쌓이는 것과 분산돼서 밖으로 퍼져 나가서 된 것,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. 그리고 원래 있던 입자보다 더 작아졌겠죠. 이게 이제 이 알루미늄 원리니까 처음에 입자보다 작아지거나 아니면 뭐 원래 뭐 나노 입자에서 뭐 그랬다고 치든 아무튼 여기에 쌓이는 양들보다는 밖으로 퍼진 양이 더 많아요. 근데 이 컴파운드의 특성이 뭐냐면 말려야 되는데 잘 말리지를 못해요.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 자체가 빠르게 뭐 알코올처럼 빠르게 증발해서 마르는 그런 약품들이 아니에요. 예전에 빨리 속건 타입에 빨리 마르는 약품들은 이제 초심자들이 컨트롤하기가 어렵죠.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치다 잘못 해버리면 딱딱하게 바바바박 박혀버리고 막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도 막 딱딱해져서 막 안 떨어지는 막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조금 더 습하게 만든다고요. 그러면 조금 더 습하게 만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돌리다가 아우 난 다 태웠는데 했는데 계속 뿌연 자국이 점점점 계속 더 많이 남게 돼요. 이런 자국들이. 그러면 타올로 이렇게 또 막 닦고 하죠. 근데 이 건조된 이 타입들의 우리 대부분 수성 타입의 우리 국산에서 제조되는 제품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런 컴파운드를 사용할 때는 이 패드를 자주 털어주고 말려줘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현상을 계속 겪게 되는데 그 현상만 겪으면 상관이 없어요. 이런 뭐 뿌연 자국만 생긴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.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.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 뿌연 자국들은 제가 이제 습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. 그 습에 나오는 그 원료들이 뭐 윤활제라든지 아니면 뭐 분산제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쌓여서 이 습이 만들어진 건데 촉촉해진 건데 대표적으로 이 윤활제가 쌓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연마가 안 일어나요. 왜냐하면 이 적당한 윤활제와 적당한 이 알루미나의 역할이 서로 뭐 비벼지면서 이제 어떤 연마를 물리적인 힘을 가해줘야 되는데 이 너무 물리적인 힘이 강할 때는 윤활 조금 좀 더 집어넣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는 거고 더 좀 날카롭게 하고 싶으면 윤활제 좀 더 빼겠죠. 이런 식으로 하겠죠. 그러면 여기는 습이 계속 쌓인다는 건 윤활제가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. 그럼 내가 가장 처음에 컴파운드를 딱 이 윤활제가 쌓여 있는데 다시 뿌려버리면 윤활제 역할이 더 커지겠죠. 남아있는 이 알루미나에 보다 윤활제 역할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. 그러면 비벼도 처음에는 빡빡하게 이 알루미나 가루들이 빡빡하게 이렇게 딱딱딱 굴러다니는 애들이 이 윤활제 성분들이 쌓인 성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냥 부드럽게 막 굴러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면 하다가 처음에는 연마가 와 잘 됐었는데 갈수록 왜 이렇게 안 밀리지?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. 그래서 주기적으로 패드를 빨면서 털어주면서 말리면서 계속 작업을 해줘야 돼요. 근데 조금 변형된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건조를 빨리 시키는 거죠. 그래서 이 오일을 밖으로 빼버리는 역할을 한 게 있어요. 그게 바로 물광이에요. 습식. 그래서 물을 빨리 증발시키려고 이제 회전을 시키면서 하니까 바람도 들어가고 이제 공기가 이제 들어가면서 빨리 말려버린다고요. 그래서 우리가 물을 뿌려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역할 때문에 오히려 윤활을 시키는 게 아니고 윤활을 더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려고 물을 사용하는 게 있어요. 근데 물도 너무 과하게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조금 2차 과정이나 막 되게 사방으로 다 튀니까 조금 더 불편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분무기나 이런 데 넣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체에 뭐 옛날에 B사에 있었던 뭐 오땡 시리즈 같은 경우는 자체에 물에 이 나노 입자를 타가지고 컴파운드 뿌렸을 때 이렇게 뿌려가지고 컴파운드 치고 이제 뿌려가지고 쓰는 제품이 있었어요. 그런 제품들도 같이 뭐 물광을 하는 그 원리에 하나의 뭐 더 시너지 효과를 줘서 하는 역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컴파운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린 거고 중요한 거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릴 거는
패드는 말려주고 털어주고 빨아주고 털어주고 말려주고 요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작업을 해줘야 된다. 그래야지 어느 정도 일정한 연마의 내 수치값을 계속 보면서 갈 수가 있다 라는 게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. 오늘도 뭐 없네요. 계속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되뇌이는 거는 아마 이런 컨텐츠를 다루는 데는 없을 거예요. 뭐 이전에 뭐 광택이나 이런 거 보면 그냥 이 연마제 뿌리고 그냥 이렇게 돌리는 거다. 뭐 다 태워라. 그리고 뭐 닦아내라. 뭐 탈지를 해라.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왜 태워야 되는지, 태운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뭔지 처음에 이제 아무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물음표를 굉장히 많이 찍으시는 것 같아요. 태운다는 게 뭐 열을 올려서 바짝 굽는다 뭐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. 네, 태운다는 역할은 이 팥의 분쇄를 시켜서 빨리 그 컴파운드 역할을 그 마지막 단계까지 가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잘못 오해하시는 거, 컴파운드 뭐 광택이 뭐 열을 올려가지고 뭐 도장을 움직여가지고 뭐 붙이네 떨어뜨리네, 이거는 저기 지구에서 하는 광택이 아니고 아마 화성이나 좀 안드로메다에서 하는 광택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걸로 댓글은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. 그냥 모르시면 그냥 모르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굳이 아는 척을 해서 댓글을 달려고 하지는 마세요. 네. 너무 티가 나니까 거기에 뭐 댓글로 이렇게 제가 거기다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그래요. 그러신 분들은 그냥 기본부터 다시 이렇게 차 갖고 오시면 되고, 연마는 이 광택은 무조건 연마, 다른 부가 기능은 생각하지 말자. 거기에 뭔가 충진이 되고 뭐 레진이 입혀져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수 알루미나의 역할만 충실하자. 그리고 이 패드에 이런 잔상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들은 습이 계속 점점 더 먹고 있기 때문에 건조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. 그래서 에어건으로 계속 말려주고 털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. 주기적으로 세척을 하면서 내가 이 패드에 이 약품이 쌓이는 거를 보면서 계속 털어주면서 작업을 해야지 일정한 연마값을 내가 찾을 수 있다. 또 마지막 하나, 이 연마값 하니까 이 스펀지 패드가 처음에 사용할 때는 탄성이 탄탄한데 조금 사용하다 보면 말캉말캉해져요. 이제 요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얘는 이 자체가 이제 발포기 때문에 이 계속 움직이면 이 안에서 이제 이 바람이 이제 빠지고 들어갔다를 역할을 하면서 이 자체의 조직이 결이 처음에 이제 뭐 가죽 신발 신었을 때 딱딱하잖아요. 근데 계속 움직이다 보면 말랑말랑해지죠. 같은 거예요. 이 결 구조가 계속 눌렸다가 압착됐다가 뭐 흔들렸다가 얘는 이제 진동이 굉장히 심하게 오는 듀얼 폴리싱 했을 때는 더 심해지잖아요. 그래서 듀얼 장착했을 때는 그 현상들이 말랑해지는 현상들이 빨리 온다. 하지만 이 패드 자체의 변형이 오거나 아니면 뭐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면 이 스펀지 패드는 조금씩 빨아 써도 어느 정도 좀 길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고, 패드는 약재를 서로 혼합해서 쓰지 않는 게 좋다. 네. 어쩔 수 없이 내가 패드가 하나밖에 없어서 혼합해야 된다 그러면 깨끗이 빨아서 쓰는 게 좋다. 그리고 빨았더라도 반드시 바람으로 건조를 어느 정도 시켜주고 사용을 하자.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. 자, 오늘도 유익한 컨텐츠였으면 좋겠고요. 진짜 노편집 그냥 딱 한 방에 그냥 딱 해서 커트해서 그냥 올립니다. 제 스타일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